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찬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일단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귀여운 고양이 위에 써져 있는 저 글자, 제가 물건인가요? 이런 글자가 지금 써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건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라니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은 이게 좀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우리나라 법은 아쉽게도 물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 동물도 생명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게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슈픽에서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에게는 알겠지만 정말 가족이거든요. 그럼요. 누구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고 또 엄연한 생명인데 이 현행법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으로 취급한다고요. 귀여운 반려동물에 빨간 압력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지난 2018년에 빚을 갚지 못한 한 채무자의 반려견 2마리가 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격까지 책정이 돼서 팔렸습니다.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무부가 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서야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위가 달라지게 되나요? 그럴 수가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이게 현행 민법엔요. 법 적용 대상을 인간 그리고 인간이 소유한 물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법 제98조에 따라서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조항을 신설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민법 98조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딱 9글자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배경에는 최근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동물을 생명체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동물학대조차 제대로 처벌하기가 어려웠고 또 이런 한계 때문에 동물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잔인한 동물 관련 범죄들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 방식도 참 굉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건수도 증가를 하는 추세였는데요. 경찰청 자료를 좀 보면요. 지난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지난 2019년 914건으로 10년 동안 1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학대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는 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 학대로 수사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이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 불기소 처분이나 대봐야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럼 이런 현실이 이번 동물의 지위를 새롭게 인정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무엇보다 자,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또 다치게 하는 경우에 물을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당연히 커질 겁니다. 자, 기존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잘못으로 죽거나 다치더라도 통상적인 시장 거래 가액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자, 하지만 동물이 이제 물건이 아니라 가족으로 분류가 되면 가해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동물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반려가족들도 역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제 시작이겠죠. 갈 길이 멉니다. 동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을 할지 또 형법 등 기존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등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 뒤에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논의가 진행될 민법 개정안 역시 아직은 선언적 수준인 만큼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동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동물보호법, 또 수족관법,
야생생물보호법 등 다른 동물 관련법에서도 이 민법을 참고해서 이 법 내용이 개정이 돼야 실질적인 동물 보호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 동물 관련법도 궁금한데 해외 경우에는 이 동물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15년에 민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미 1976년 자연보호법에서 동물이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또 형법에서도 물건에 대한 범죄와 동물에 대한 범죄를 구분해 왔습니다. 반려동물, 가축, 야생동물 등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들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기본법인 민법에까지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더 확실한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겁니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제한하는 흐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이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해외에서 반려동물 매매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캘리포니아주, 메릴랜드주에서는 유기나 학대에서 구조된 반려동물 이외에는 펫숍,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강아지들 넣어놓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 많은 지자체들이 상업적으로 길러진 반려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량 사육으로 인한 동물의 고통을 막고 또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그런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타당성 있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라면 많이 저희가 먹는데 라면 값이 지금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출할 때 부담 없이 그냥 한 봉지 딱 꺼내서 물 끓여서 착!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식품이죠. 식품업체 오뚜기가 근데 다음 달부터 이 라면 가격을 올린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평균 인상폭이 11.9%인데 대표적인 제품이죠. 진라면이 12.6%로 가장 많이 오릅니다. 참 저도 좋아하는데 그동안 오뚜기는 2008년 라면 가격 인상 이후에 13년 동안 라면 가격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밀가루 또 팜유와 같은 식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장은 오뚜기만 오른다고는 하지만 이번을 기점으로 다른 라면 업체들도 다들 가격 인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까요? 도미노 인상이 분명히 우려가 되죠. 라면업계 1위 농심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5년째, 또 삼양식품은 2017년 이후 라면 가격을 계속 동결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난 1년 사이에 국제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과자, 우유, 조미료, 다른 식음료 값도 지금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혜태제과도 다음 달부터 과자 5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0.8% 인상합니다. 우유값도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낙농진흥회가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2.3% 올리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치즈와 아이스크림, 빵, 이 모든 것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참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려동물이란 말이 정착된 지 오랜데요. 이때 반려라는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삶에 의미를 주는 대상이 꼭 사람만은 아닌 거죠. 가족 같은 존재를 물건 취급하는 낡은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인식도 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박상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